사실 1차 부등식이 부등식 연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지난번 필수 예제 중에 하나 있었거든. 다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해가 두 개만 존재하도록 미정계수 A를 구하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내가 말하는 거 뭔지 알겠니?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헷갈리는, 가장 어려운 내용 하나만 할게요. 어떤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각각 해를 구했더니 첫 번째는 5보다 작다가 나오고 두 번째 해는 A 이상이다가 나왔어. 오케이? 자, 문제야. 이 둘의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만 존재해야 된대. 이게 가능하도록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 그럼 수직선을 나타내 보자고요.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5는 뻥 왼쪽, A는 왼쪽, 이상이니까 꽉 오른쪽. 맞죠? 그럼 이 공간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야. 맞죠? 근데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된대? 지금 문제 냈잖아. 몇 개?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A, O 사이인데 5는 포함하지 않죠. 텅이니까. 그럼 5보다 작은 정수는 누구야? 4와 3이 될 거고. 그럼 이 안에는 3과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2하고 1이 있다, 1, 2만 있다 말이 안 돼요. 1, 2가 있으려면 3, 4도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 3, 4는 이 안에 있어야 되고 2는 어디 있어? 2는 왼쪽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해가 두 개만 되려면 A 값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냥 3? 아니, 범위라고 했잖아. A는 자연수 정수란 말이 없어. 그렇지. A는 얘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답을 구하고 틀리면 안 돼요. 잘 봐봐. 이건 틀렸어. 완벽하게 구한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런지 확인하자고요. 뭐냐면 요 A라는 값이 2 또는 3이라는 자연수가 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림상에 확인하면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얘기해.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A가 2가 되거나 3이 될 수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거든. 방법은 여기 A 대신에 2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어떻게 되냐면 5보다 작고 2보다는 꽉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있느냐? 3도 있고 4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럼 2, 3, 4가 다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개야? 여기가 꽉이기 때문에 이때는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 A가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A는 2가 되면 안 된다니. 끝. 안 돼. 2는 안 돼. 자, A가 3이라고 볼게. A가 3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이상 5 미만이라서 이 사이에는 4밖에 없어. 근데 3을 꽉으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수는 3, 4 두 개가 되겠지. 그럼 A는 3이 돼도 돼, 안 돼? 돼.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등호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제일 나중에 가면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요걸 따지는 게. 이걸 제일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너희들이 왜 실수하냐면 그냥 계산하니까 그래. 어떻게 계산해야 돼? A가 2가 돼도 가능한지 3이 돼도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 이건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이해 가겠니? 일부러 공식처럼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가? 2차 부등식이에요. 사실 지난 시간에 내가 약간은 가르치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2차 부등식이야. 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이라면 부등호가 있겠죠. 여기 0으로 쓰고. 그럼 여기는 몇 차식이란 얘기야? x제곱이 들어간 2차식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기본 문제 한번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이걸 내가 지난 시간에 아마 조금 지지난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 한번 보자. 좀 덥죠? 이렇게 볼 수는 있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와 얘 둘을 곱한 것이 0 이하가 된다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아무나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돼. 근데 곱한 값이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야 돼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들아 x-3과 x-들은 무조건 누가 더 커? x에서 3 뺀 거랑 x에서 1 뺀 거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얘가 더 큰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이건 상황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냐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조건만 가능한 거야. 맞냐? 그럼 이걸 1차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x-3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x-1은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랑 0이 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얘가 0이어도 둘을 곱하면 0 돼서 0 이하에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 0이 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어볼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둘 다죠. 왜?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얘만 양수면 안 돼. 얘는 반드시 음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해를 구하면 봐봐. x는 3 이하이다가 나오는 거고 x는 1 이상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모두 다 만족하라고 했잖아.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 1 이상 3 이하. 합치면 1 이상이면서 3 이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괜찮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먼저 보는 건데 뭐냐면 x-a, x-b가 있어.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야 된대.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가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라고만 해볼게. 그럼 이거의 해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큰 녀석은 양수가 나오고 작은 녀석은 음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이 둘이 동시에 0이 되는 x값인 a와 b의 사이값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이걸 사이값이라고 그래. 두 경계값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사이값이라고 한다고. 괜찮아? 숫자로 해줘? 다시 해봐. 다시 해. 만약에 x 플러스 1이 하나 있었고 x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의 해를 구하래.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작죠? 그럼 이거의 최종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0이 되는 값이 누가고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4가 된다고. 그럼 이거의 답은 x는 마일과 4 어떻게 된다? 사이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의 원리는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건데 이것 좀 이해가 잘 안 오죠? 느낌이 딱 오진 않지? 그쵸? 그래서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들 기억나지 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x축이 있어. x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요. 고마워. 상현아, x축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하래. 교점을 구하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응? y에다가 0을 넣어요. 이걸 뭐라 그래? 대입이라고 한다고. 얘들 다시 한번.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대입. 목소리가 안 나와. 소라, 뭐라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대입 한 가지예요. 세대 만약에 얘네들 교점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x축이잖아?
두 점 만날 거예요. 연립하라는 얘기야. 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 2차 방정식 계산 돼, 안 돼? 뭐하고 뭐가 나와? 1하고 3이 나오죠? 는 0을 놓고 계산하면 1과 3 나오잖아, 해가. 여기 그쪽 왼쪽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 2니까 얘가 1이라는 눈금인 거고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 1과 3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됐니? 네, 한번 해봐.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만약에. 저거처럼. 이거의 해를 구하래. 부등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수원, 수투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나오는 거니까 난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방법 그대로를 익히면 나중에 수원, 수투가 나왔을 때 아무런 대단한 내용이 없는 거거든. 별거 없어요.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자,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fx, gx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x축 이 정도 있었고요. 여기 교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만 여기 교점의 좌표값이 만약에 3입니다 라고 했었어.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F4 이게 뭘 말하는 거죠? F4가 뭘 말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이거 설명할 수 있겠니? 뭐죠? x에다 4를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림에서는 x에다 4를 넣었을 때의 점의 y좌표값이에요.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 이 점의 y좌표값이 F4예요. 맞아? 그럼 G4는요? x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의 g 함수의 y좌표가 되겠죠. 맞니? 누가 더 커요? F4가 더 큰 거 맞겠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 F0하고 G0하고 누가 더 커요? 네. 0은 저쪽에 있을 건데 F는 힌트가 내려가는데 G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G가 더 크겠죠? 그럼 F0과 G0을 비교하면 G0이 더 큰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 가겠니? 근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 이 그림에서 fx랑 gx가 있을 때 fx가 더 큰 경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응? 대답하라고. 안 돼요. 그쵸. 정답이에요. 얘들 봐봐. 이게 뭔 뜻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gx랑 fx,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야. 여기 x랑 여기 x는 같은 x인 거야. 같은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f가 더 크게 되는 곳이, 더 큰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림에서 뭐야?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더 크다는 얘기는 누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 좀 어려운가? F가 더 위에 있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요? 더 위쪽에 있는 쪽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만나는 점이 3인데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누가 더 위에 있어? F야, G야? F가 더 위에 있는 거고 왼쪽은 G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가 더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 3보다 오른쪽일 때는 F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해는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림만 나와 있고 이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3보다 x가 클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괜찮아? 조금 헷갈린다 손들어. 괜찮아. 완벽해? 그럼 유사문항인데 하나만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F고요.
이게 G예요. 좀 어려워 얘들아. 이게 G야. 여기는 X가 1, 여기는 X가 4, 여기는 X가 6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뭘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할 거예요. GX랑 F를 비교할 건데 F가 더 커야 된대. F가 더 클 때의 X 값을 구하래요. 그럼 흰색이랑 노란색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흰색. 그게 어디야? 그렇지. X는 1과 4 사이 또.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그럼 X는 6보다 크다. 얘랑 얘가 전부 다 답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죠? 괜찮니? 그럼 이제 모든 부등식은 너희들이 그림만 그릴 수 있고 교점만 알 수 있다면 그림을 보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괜찮니? 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이걸 할 거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의 fx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이 오른쪽에는 얘는 y는 0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래프예요. 근데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야? y는 0이 무슨 그래프야? 아니. 이거는 x는 0. 얘는 뭐야? 얘가 바로 x축. y가 0인 점들의 모임. y가 0인 점들 다 모아보라고. 그럼 얘가 된다고. 이해 가겠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건 그럼 뭐냐면 x축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누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대? 누가 더 작아야 된대? 2차 함수가 더 작아야 된다잖아, x축보다. 그게 여기서 보여 안 보여?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여기 사이만인 거죠. 요 구간에서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그림을 보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1하고 3인데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니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과 3 사이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겠어? 됐죠? 되니?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되니? 하나만 더 해봐. 다시 또 비슷한 거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함수랑 누구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랑 누구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얘는 y는 0인 x축을 말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이게 x축이라고요. 누가 더 커야 된대? 누가 더 커야 된대? 2차 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여기 경계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0이다 라고 놓으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마이라고 5가 나오지 않나?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얘보다 커야 된대. 어딜 말하는 거야? 가운데 사이 값을 말하는 거야? 양쪽 끝 벌어진 값을 말하는 거야? 벌어진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는 크다 라고 해를 쓰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해예요. 되겠니?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뭐냐면 이거 얘들아. 최고창의 개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만 아래로 불러긴 거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양쪽 끝이니까 벌어진 값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는 사이 값이 답이 되는 거야. 소라 집중.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을 써볼게. 내가 예시를 한번 문제 들어볼게. 빠르게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를 내가 아예 해버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 해를 구하고 싶어. 이거 해를. 답이 얼마 되겠어요? 0 되는 곳이 마일과 4 두 개잖아. 답은 사이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사이 값. 마일과 4 사이다. 이해 가요? 안 그래도 되겠니?
이걸 그리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여기 4 두 개인데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답은 사이값에서 사이값이라서 마이너스 4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이게 다야. 또 조금 헷갈리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이거 해를 구하래요. 그럼 진짜 너희들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위로 블록인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를 일단 뭘로 바꿔?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 얼마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3하고 1이죠. 답은 사이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벌어진 값. x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벌어진 값이 되는 거라고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내가 좀 고무적이다. 전부 다 이해했어요. 눈빛 보니까 알겠어. 전부 다 이해했어요. 소린이 원래 이거 알고 있었지? 맞지? 그래서 집중을 못하니까 너무 재미없으니까. 심취해가지고. 이해해.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2차 부등식의 일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해예요. 해가 비정상적인 것도 좀 나와요. 근데 얘는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사이값 또는 벌어진 값. 해가 사이값 또는 벌어진 값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일반 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를 2차 부등식의 일반 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일반 해가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인수분해 해줄게, 아예 그냥.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자, 사이값, 벌어진 값은 일반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해들은 특수해라고 합니다. 무슨 해? 특수해. 그럼 이거 해를 구하래. 이거를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떤 모양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x축이랑 어떤 관계를 만날까? 얘가 지금 만날까? 만나. y는 x마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꼭지점 좌표가 3,0이죠. 그럼 얘는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3,0이란 얘기야. 맞아. 근데 문제가 뭐래?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같은 건 있잖아. 더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아래쪽에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이거 해는 뭐가 될까? 없다? 아니, 작은 건 없는데 같은 건 있어. 몇 개? 한 개. 그래서 이거 해는 뭐가 돼? x는? 이게 답이야.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이렇게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x마 3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거 해를 구하래. 이거 해는요? 이건 해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아래쪽에 있는 게 아예 없잖아요. 이건 해가 없어. 이해 갔어요? 괜찮아? 됐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가 없거나 있는 거. 이거 특수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또 하나 특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x마 3의 제곱이 있는데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대부분은 다 위에 있잖아. 근데 같은 게 있죠. 3일 때만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의 해는 뭐가 될까요? 뭐라고? 누가 얘기했잖아. 너야. 그쵸? 3 빼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답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승리 말대로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요 라고 말해주면 돼. 난 이걸 더 좋아해. 근데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3을 제외한 모든 실수한 얘기는 3보다 작은 수들하고 3보다 큰 수들을 다 합친 거잖아. 얘랑은 같은 표현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되겠어?
됐죠? 그럼 만약에 등호가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도 되고 x축이랑 같아도 되고 만나도 되고 커도 된대. 이 그림 보세요. 어때니? 다 되는 거죠? 이때는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4가지 종류의 해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수 개념 2번 맨 위에 그래프 모양 몇 가지예요? 그래프 모양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몇 가지 종류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4가지 다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해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외울 수 있겠냐고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부등식에 맞는 윗부분 아랫부분인지를 확인을 해서 범위를 너희들이 직접 찾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는 해가 일반해가 아닌 특수해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좋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너희 눈빛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그래프 종류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안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떠 있는 경우. 떠 있는 경우, 접하는 경우, 관통하는 경우. 물론 위로 볼록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최고창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만 볼 거예요. 알겠죠? 얘는 교점이 1개, 2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이 그래프를 만약에 최고창에서 양수인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라면 물어볼게 얘들아. 얘가 0보다 크다 해는 뭐예요? 0보다 크다 해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뭐냐 물어봤어. 얼마야? 모든 실수예요. 전부 다 x가 다 위에 있는 거잖아. 헷갈리게 할게. 등호가 들어가요.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래. 답은? 이것도 모든 실수죠. 얘는 다 떠있잖아. 다 크잖아. 이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뜻인데 같은 거 몰라도 돼요. 다 크니까. 답은 그래서 무조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됐니? 맞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림을 보고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그럼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이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같다는 얘기는 뭐 얘들아? x축이랑 이차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 말하는 거죠. 해가 있어 없어? 얘는 해가 없죠. 만나는 게 없잖아.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0이 되는 게 없는 거잖아 얘가. 얘는 해가 없는 거라고. 이해 가니? 얘는 해가 있어 없어? 몇 개? 1개. 이건 이중근을 갖는 거예요. 얘는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있는 거라고요. 만나는 기점이 2개냐 1개냐 없느냐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얘들 물어볼게. 판별식이라는 건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잖아. 자, 해볼게요. 해가 없어. 판별식 뒷값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너희들 나중에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야. x축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뒷값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하는데 애들아 이 d는 이 이참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방정식에서의 해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은 거야. 이 그림을 만족하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접하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는 d가 0인 게 맞고요. 근이 교점이 2개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에서의 근도 서로 다른 2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d값은 0보다 큰 거예요. 이거 매칭 다시 시키세요. 얘는 안 헷갈리는데 얘네들 헷갈려. 특히 얘가 헷갈려. d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얘는. 알겠죠? 되겠어? 이건 2차 부등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과 판별식의 관계를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괜찮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211페이지에는 개념 확인 2번은 너희들이 풀어봐야 돼. 개념 확인 2번. 217페이지에는 개념 확인 2번.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16페이지 개념하기 1번도 다 풀어봐야 되고 이건 너희들 풀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218페이지 이거 내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결국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해를 더 쉽게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대.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최고창에 있던 1이고 1창하고 상수항의 개수가 아직 얼마인지 모른대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했더니 이 해가 2 이상 5 이하래.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1창의 개수랑 상수항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사이값이라는 건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란 얘기야? 2랑 5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겠니? 그러니까 이 뜻이 몰라. 얘 그래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있는데 x축보다 더 작은 곳이 여긴 거잖아. 이거의 해가 2와 5란 얘기는 양 끝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경계값이 되는 거고 얘가 2고 얘가 5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와 5라는 얘기는 이 2차 부등식의 이 왼쪽 값을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2와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야. 맞아? 그럼 이때 1창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전개하면 돼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10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고 최고창의 개수가 3이라 그랬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전부 다. 곱하기 3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질 일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풀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 갔니?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알면 너희들 뭐를 구할 수 있어? 2차 부등식 그 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하나 하고 갈까? 다시 한번 할게, 얘들아.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 이거의 해를 구했는데 이거의 해가 2분의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3 미만 3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해가 이거래. 그럼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란 얘기죠. 그럼 해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얘가 얘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최고창의 수가 1이 아니라 2였다면 여기다 2를 다 곱해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 만약에 2를 곱했다면 답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분수가 있는 이 왼쪽 괄호에만 2를 양쪽으로 곱해서 2x 플러스 1과 x마 3입니다 라고 써도 돼? 안 돼? 상관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경계값의 해가 분수꼴일 때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가 안 들어가게 하고 싶어. 여기다가 마지막에 2분의 1만 곱해도 같은 답이야. 왜냐면 표현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구했는데 내가 구한 답은 이거였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 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라는 2차식이 있는데 부등식으로 만들게요. 이거를. 자, 문제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특수해를 가져요. 특수해. 어떤 특수해냐면 이거네.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k값을 구해달래. 뒤가 힘들면 잠깐 좀 서있어. 자,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x값을 구하세요. 오케이? 그래프를 해석합시다. 그래프를 어떻게 되겠어? 이게 2차함수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가 x축이잖아. x축이 어떻게 돼?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어야지만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걸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어야 될까요? 몇 번? 3번? 몇 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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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들아, 만약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떠 있는 거라면 이거 만족해 안 해? 만족해요. 3번도 괜찮아요. 근데 2번도 돼요. 2번도 되잖아. 2번이면 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 작은 건 없는 거니까 2번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K값을 구하라는 말은 그래프의 위치 경계가 1번 제외한 2번과 3번인 걸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아까 했잖아. 자, 보세요. 3번이 되려면 이 녀석을 판별식으로 계산했을 때 판별식 D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고요. 2번은 D값이 0이랑 같아야 돼. 답은 2번도 되고 3번도 된다니까? 그럼 이걸 한 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굳이 구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값의 범위는 마사하고 4 사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괜찮아?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특별해. 특수해가 되도록 K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얘하고 얘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되냐 안 되냐? 되냐? 자, 내가 시간 많이 주진 않을 건데 지금 뭘 할 거냐면 개념 확인 6번까지 푸시고 219페이지 6번까지 푸시고 뒤쪽에 가면 개념 드릴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좀 해볼게요. 이따 잠시 후에 필수예진 내가 어디까지 풀라고 할 테니까 알죠? 밑에는 유제 푸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박스 필수예질 푸시면 되고요. 지금 228페이지 볼게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되게 쉬워. 얘들아, 연립부등식은 뭐지? 방정식이랑 다르게 이렇게 부등식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인데 풀 방법이 한 가지였어. 뭐냐면 이거의 해를 구하고 이거의 해를 각각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 구하면 되는 거야. 맞아? 이게 최종이었어. 끝. 괜찮아? 됐죠? 이게 최종 답이었어. 자, 근데 오늘은 뭐냐면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몇 차식이 온다고? 2차식이 섞여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뭐 하면 돼? 여기가 2차식이든 1차식이든 3차식이든 아직 3차 부등식은 안 배웠지만 연립 부등식은요. 무조건 이 각각의 해를 구해야 돼요. 그냥 구해야 해. 그리고 저 둘의 공통 범위가 최종 답이에요. 끝. 내용이 없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부등식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이 계산을 연립은 잘하는 게 중요해. 내용은 없어. 자,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이거 첫 번째 식이 2x-4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식은 임수분해까지 되어 있어. 아주 친절해라. 이 값이 0보다 작다.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맞죠? 첫 번째 구해볼게. 마사 넘기면 2x는 4보다 크다. 나누기 2하면 x는 2보다 크다. 하나 나왔죠? 이제 이건 좀 빠르게 나와야 돼. 이차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경계값이 마이와 7인 거잖아. 0보다 작다에 사이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사이값. 답은 얼마가 돼? 이거 해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거랑 이거랑 공통해를 구하는 거야? 둘의 해를 합치는 거야? 공통해를 구하는 거죠? 마이와 7 사이에 2가 있는데 2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수직선을 그려봐도 알겠지? 2보다 크다와 마이와 7 사이다. 이거니까 답은 여기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되겠어요? 2보다는 크고 그렇지. 잘 좋았어. 내용이 없어. 새로 배우는 내용이. 맞죠? 그래서 그냥 해를 각각 구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229페이지에 체크해 주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나오죠? 이게 근의 부호라는 내용인 거고
뒤에 하나 더 넘겨볼게요. 23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나오죠.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안 할 건데 이거는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정밀하게 보면은 근의 분리예요. 이게 공통수학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시간에 너희들 알려주면 너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희들 앞에 한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괜찮아. 다만 이거는 2차 부등식이 좀 완벽하게 익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야. 설명할 내용도 좀 있지만 그건 좀 역부족이라서 요 내용은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럼 내가 오늘 너희들 해야 될 내용 말씀드릴게요.